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로 예고를 해드렸던 카디스네 시계를 하나 소개합니다. 10주년 세일에 낼름 사자마자 일시품절이 된 제품이라서 재판매 시기에 맞춰서 리뷰를 할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리뷰를 원하는 바람에 순서를 좀 당겨보았죠. 일단 이 시계는 알리에서 68달러로 약 8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제품이고 블루와 블랙 다이얼 두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살펴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바로 구매한 제품이죠. 리뷰하는 시계는 블랙 다이얼 모델인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입니다. 일단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데마 피게의 로얄 오크이죠. 제랄드 젠타의 역사적으로 위대한 디자인이 담긴 이 시계는 단연 최고로 꼽을만 하고 저한테 가지고 싶은 원탑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 시계를 주저앉고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오마주 디자인의 시계들이 있는데 가장 비슷한 시계는 따로 있었죠. 폴리치라는 마이크로 브랜드의 스타더스트 모델과 가장 흡사합니다. 혹은 발티쿠스라는 브랜드의 스타더스트와도 닮았죠. 이 폴리치 스타더스트와 발티쿠스 스타더스트는 누가 누구를 따라한 건지 모를 정도로 흡사한 디자인에 심지어 모델명도 같고 폴란드 회사라는 점까지 동일하네요. 아직까지 정보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시계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밴드인데 소개하는 카디스네 제품은 폴리치 스타더스트를 더 닮았다고 봐야겠네요. 자세히 보면은 다이얼의 표면이랑 핸즈, 인덱스를 살짝 다르게 적용해서 카피를 교묘하게 피해간 디자인이죠. 그래도 케이스나 브레이슬릿의 형태가 거의 흡사해서 카피의 논란은 피할 수 없으리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매 이후에도 많은 구매자들이 판단해 볼 만한 부분 같아 보이네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직경은 용두를 제외하고 45mm, 러그 투 러그는 엔드링크를 제외하고 53mm, 두께는 12mm로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밴드는 케이스와 동일한 재질이며 엔드링크와 연결돼서 경사지면서 떨어지는 형태로 30mm의 폭을 지니고 있죠. 엔드링크를 제외하면은 23mm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하드렉스, 무브먼트는 일본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방수 성능은 100m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특징으로는 데이트 창이 있고 케이스부터 러그, 엔드링크, 밴드까지 매끈하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직선이 강조된 남성적인 디자인에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케이스와 밴드는 전부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은은한 표면이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고 있죠. 케이스의 작은 부분에 폴리쉬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디테일도 살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시계치고는 마감 수준이 우수한데 퀄리티로만 치면은 체감하는 가격대가 한 30에서 40만원대 시계로 느껴지죠. 케이스면에 올라간 베젤이 12각형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윗면은 원형으로 변형이 되는 구조이며 1시, 3시, 5시, 7시, 9시 방향에 라인으로 단차 처리가 되어 있죠. 다이얼은 블랙에 과하지 않게 은은한 썬버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 야광이 들어간 바형 인덱스의 3시 방향에 데이트 창이 원형으로 들어간 형태입니다. 상단에는 카디슨 로고, 하단에는 100m 방수와 오토매틱 표기가 되어 있죠. 센터 세컨드에는 시분 초침이 위치하며 바톤 타입의 시분 핸즈와 화살촉 모양의 초 핸즈에 야광 처리가 되어 있으며 야광 성능은 준수한 편입니다. 측면의 두께는 12mm로 적당한 수준이며 모서리나 부분적으로 면분할이 디테일을 살리고 있네요. 글라스는 플랫한 하드렉스인데 좀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사파이어 글라스를 넣어줘도 좋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용두는 사이즈가 적당하며 2단을 뽑으면 시분 조절이 가능하고 1단에서는 날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용두가 잠긴 상태에서는 무브먼트 와인딩이 되며 다시 뽑으면은 핵 기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후면을 살펴보면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인 스크류백 케이스이며 세이코사의 NH35A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맛은 없지만 저가 혹은 마이크로 브랜드에 주로 사용되는 가성비 높은 무브먼트이죠. 사양은 24석에 21,600 진동 41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거쳤으며 1호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정도가 일반적인 성능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다음은 밴드입니다. 브레이슬릿 바깥면의 무광 처리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직각으로 떨어지는 3연줄은 벽돌 같은 인상을 주는데 꺾이는 면의 모서리가 좀 날카로운 감이 있긴 합니다. 손에 베일 것처럼 각진 형태가 시계의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죠. 독특한 게 손목에 닿는 안쪽 면은 약간의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일반 시계였다면은 밴드의 모양이 뒤집히는 게 맞아 보이죠.
엔드링크는 밴드와 케이스를 연결하는 형태인데 케이스에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며 밴드는 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용 밴드라서 줄질은 불가능해 보이죠. 버클은 푸시버튼 히든 폴딩 클래스프로 흔히 버터플라이 버클이라고 하죠. 깔끔하게 잘 작동되며 밴드의 끝에 카디슨 로고가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착용을 해보면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소개에는 46mm로 나오는데 45mm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도 일반 손목에는 확실히 큰 사이즈이긴 합니다. 제 손목이 17.5cm인데 어느 정도 커버는 되거든요. 아마 17cm 이하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이즈일 거라 보입니다. 러그부터 브레이슬릿까지 손목을 감싸는 큰 팔찌 같은 인상을 주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무게감도 상당합니다. 무려 200g 정도인데 얼마 전 리뷰했던 알바의 5배가 넘는 무게이죠. 무거운 시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꺼려질만 하네요. 반면 묵직한 시계를 원한다면 딱입니다. 일단 이 시계의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드레스 캐주얼 모두 어울릴 만한 전천후 스타일이죠. 이 시계에 대한 제 평가를 말씀드리면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저는 최종 후보에 올릴 만하다고 봅니다. 꼭 사야 할 수준으로 올리고 싶었지만 아쉬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자인의 독창성과 글라스, 사이즈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디자인은 폴리치 스타더스트와 거의 흡사하면서 다이얼과 핸즈, 인덱스의 디자인을 약간 변형했죠. 앞서 언급했듯이 교묘합니다. 오데마픽의 로에아로크의 오마주 시계들의 특징을 잘 가져온 것 같은 시계이죠. 그 외에 글라스가 하드렉스라는 점과 상당히 큰 사이즈는 구매를 주저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케이스의 재질과 마감 및 가격대에 비하면 우수한 편이고 일본산 오토매틱 무브의 100m 방수 성능까지 $70 이하의 시계에서는 손꼽을 만한 가성비라고 봅니다.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오마주나 카피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하신 편이라면 디자인도 상당히 준수한 시계이죠. 혹은 5, 60만원대의 폴리치 스타더스트나 발티쿠스 스타더스트를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역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아쉽게도 카디슨의 이 시계는 일시 품절이라서 리뷰를 하는 지금은 구매가 힘들지만 판매가 재개되는 대로 저도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